반지하 단칸방의 할아버지와 실리콘밸리를 호령하는 며느리. 20년 전 한 노인의 평생 코드를 훔쳐 억만장자가 된 여자. 그녀의 화려한 은퇴식 무대 위 갑자기 조명이 꺼집니다. 그리고 20년 전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죠. 선영아, 국이 식었다.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전 세계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완벽했던 그녀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이 복수를 설계한 건 AI도 형사도 아닌 할아버지 손을 꼭 쥐고 자란 손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욕망은 코드로 숨길 수 있어도 진실은 절대 삭제되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변두리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 종필의 방이 있었다. 습기가 벽지 속까지 스며든 그 방은 장마철이 아니어도 늘 눅눅했다.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가 조금씩 영역을 넓히고 있었고 형광등은 켤 때마다 한 번씩 깜빡이다 들어왔다. 종필은 그것도 고치지 않았다. 고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했다. 낡은 싱크패드 노트북 위에 쌓인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고 덜컹거리는 의자를 끌어당기고 마비가 온 왼쪽 다리를 두 손으로 직접 들어 자리를 잡았다. 이 모든 동작이 너무 익숙해서 종필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아픔조차 표정이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그는 오래전에 알아버린 사람이었다. 노트북이 켜지는 동안 종필의 시선은 창살 너머로 향했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은 늘 사람들의 발목과 신발 밑창뿐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길 건너 빌딩 전광판에 익숙한 얼굴이 떠 있었다. 짧게 올린 머리카락, 흠 하나 없는 피부, 그리고 그 미소.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여유로운 그 미소. 성선영이었다. 자막이 흘렀다. 실리콘밸리의 신화, 성선영 CEO.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 테크 리더. 인터뷰 영상이었다. 선영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다. 저는 항상 믿었어요. 진짜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전광판 속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종필은 그 입모양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20년을 같은 말만 들어왔으니까. 그는 시선을 거두고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가 멈췄다. 한때 이 손으로 밤을 새워가며 코드를 짰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알고리즘을 혼자 완성했던 날, 그는 아내 옥분에게 전화를 걸어 임자, 나 해냈어라고 했다. 옥분은 전화 너머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이었다. 지금 그 코드는 선영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팔리고 있었다. 종필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손녀 지혜가 며칠 전 몰래 찍어온 사진을 보았다. 선영의 가방 지퍼 옆 작은 복돼지 키홀더 하나. 20년 전 종필이 앞으로 잘 되라며 손수 건네줬던 바로 그것이었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놓지도 못한 채 달고 다니는 그 키홀더가 종필은 어쩐지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지혜가 돌아왔다. 편의점 봉투를 든 채 계단을 내려오는 지혜의 발소리는 종필이 가장 잘 아는 소리였다. 또각또각 조금 서두르는 걸음. 지혜는 문을 열기 전에 항상 잠깐 멈췄다. 종필은 그게 뭔지 알았다. 들어오기 전에 표정을 고르는 것이었다. 손녀가 자신 때문에 표정을 골라야 한다는 사실이 종필은 다리가 아픈 것보다 더 무거웠다. 할아버지, 밥은요? 먹었다. 또 안 드셨죠?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종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조금 좁아진 것 같았다.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자신이 이제야 보이는 건지도 몰랐다. 밥을 먹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종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내 머릿속 코드들이 아직도 밤마다 살려달라고 울어. 지혜의 숟가락이 멈췄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입술을 한번 꽉 깨물었다가 놓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내려다보면 된다는 걸 지혜도 언제부터인가 알고 있었다. 종필이 잠든 뒤 지혜는 조용히 책장 맨 아래 칸을 열었다. 낡은 노트 한 권. 표지가 닳고 닳아 제목조차 흐릿했지만 지혜는 외우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한 줄씩 써내려간 기록들. 날짜, 코드 명칭, 도용된 알고리즘의 출처, 그리고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사과에 대한 기다림. 지혜는 노트를 덮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다시 읽기 시작했다. 창밖 전광판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성선영의 얼굴이 도시 밤하늘을 밝히는 동안 반지하 단칸방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의 샹들리에는 사람의 키보다 컸다. 수백 개의 크리스털이 천장에 매달려 빛을 쏟아내는 그 아래 성선영은 드레스 자락을 천천히 쓸며 걸었다. 정재계 인사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플래시가 터졌고 누군가 샴페인 잔을 내밀었다. 선영은 그 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다. 오래 연습한 사람의 손놀림이었다. 어색함이 없다는 건 이미 이 자리가 그녀에게 공기처럼 익숙해졌다는 뜻이었다. 오늘은 그녀의 은퇴식이었다. 30년 경력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 언론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전설의 퇴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선영은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전설. 자신이 만든 이야기가 이제 역사가 되는 순간. 그녀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드레스도 조명도 심지어 자신이 입장할 때 흘러나올 음악까지. 무대 위에서 선영은 마이크를 잡았다. 홀로그램 스크린에 차세대 보안 AI 미소의 로고가 떠올랐다. 박수가 쏟아졌다. 기술은 정직한 자의 전유물입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아무도 그 문장이 얼마나 뻔뻔한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의 말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들리는 법이었다. 그때 지혜는 객석 가장 끄트머리에 있었다. 스태프 조끼를 걸치고 태블릿 PC를 든 채 누가 봐도 행사 운영 요원처럼 보였다. 지혜는 이틀 전부터 이 자리를 준비했다. 케이터링 업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출입증을 만들고 동선을 외웠다. 할아버지의 노트를 처음 읽기 시작한 날부터 지혜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았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를 미끄러졌다.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분노가 정점을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지혜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뜨겁지 않고 그냥 차갑고 선명해진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20년 전 만든 마스터 코드.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그 코드를 지혜는 지난 3년 동안 해독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말리셨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노트를 빼앗으셨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아무 말 없이 노트를 지혜의 방 앞에 놓아두셨다. 그게 허락이었다. 지혜가 코드를 입력하는 순간 연회장 천장의 샹들리에가 한 번 흔들렸다. 아주 짧게 0.3초. 그러나 지혜는 느꼈다. 연결됐다는 것을. 무대 위 선영은 여전히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미소 AI의 보안 체계를 설명하며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손짓을 곁들였다.
그녀의 세계에서 이 자리는 완벽했다. 빈틈이 없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던 것처럼. 그 순간 모든 조명이 꺼졌다. 완전한 암흑이 연회장을 덮었다.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뚝 멈췄다.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홀로그램 스크린이 지직거리기 시작했다. 백색 노이즈가 공간을 가득 채우더니 스크린 전체가 알 수 없는 숫자와 코드 조각들로 뒤덮였다. 보안 요원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이어폰을 손으로 짚으며 무언가를 외쳤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조명 시스템도 비상전원도 심지어 미소 AI의 제어판도 모든 것이 이미 다른 손 안에 들어가 있었다. 선영은 무대 위에서 혼자 서 있었다. 암흑 속에서 그녀의 눈이 스크린을 향했다. 노이즈가 거치기 시작하더니 화면 한가운데 사진 한 장이 천천히 떠올랐다. 흑백이었다. 젊은 여자가 마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조금 흩어진 채로 선영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얼굴을 자신은 잊으려 했다. 오래, 아주 오래 잊으려 했다. 그런데 지금 수백 명이 보는 스크린 위에 20년 전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다음 사진이 올라왔다. 또 다음 사진이 한 장씩 천천히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시간을 끌듯이 선영은 뒷걸음질 쳤다. 발 뒤꿈치가 무대 끝에 닿았다. 그녀의 등 뒤로 객석에 수백 개 눈이 쏠려 있었고 앞에는 죽은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화려했던 밤은 그렇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암흑 속에서 사람들은 숨을 참았다. 스크린 위 흑백 사진들이 멈춘 채 걸려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제어판 앞에서 손을 놀리다 포기한 자세로 굳어 있었다. 선영은 무대 위에 홀로 서서 입술을 꽉 다물었다. 이 침묵을 자신이 먼저 깨면 진다는 걸 오랜 협상 경험이 몸에 가르쳐준 본능이었다. 그러다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잡음인 줄 알았다. 스피커에서 새어나오는 전기 노이즈 같은 것.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나긋나긋하고 조용하고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선영아, 국이 식었다.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연회장이 얼어붙었다. 선영의 몸이 굳었다. 귀를 의심했다. 그 목소리는 20년 전에 사라진 것이었다.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 옥분. 선영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밥상을 차려주던 사람. 선영이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조용히 옆에 와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사람. 그리고 선영이 그 모든 걸 이용하고 등을 돌린 사람. 목소리는 다시 한번 흘러나왔다. 선영아, 춥지 않니? 밥은 먹었고. 이번에는 선영의 눈이 흔들렸다. 작게, 아주 작게. 그러나 앞줄에 앉아있던 기자 하나가 그것을 포착했다. 셔터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신호가 된 것처럼 다른 카메라들도 일제히 선영을 향했다. 스크린이 바뀌기 시작했다. 사진들이 사라지고 영상이 떠올랐다. 흐릿하고 낡은 화질. CCTV 복원 영상이었다. 심야의 사무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공간에서 누군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이 조금씩 당겨지며 얼굴이 드러났다. 젊은 시절의 선영이었다. 그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화면 속 모니터에 가득 찬 코드들이 하나씩 복사되고 있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다음 화면으로 이메일이 펼쳐졌다. 날짜가 23년 전이었다.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이 선명했다. 내용은 단 2줄이었다. 오늘 밤 서버 접근 코드 받았어. 이걸로 충분해.
내일 새벽에 옮겨. 선영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지워지지 않은 채로 20년을 기다린 것처럼. 선영이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 제어판으로 달려갔다.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비상 차단기를 올렸다. 역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스피커에서는 옥분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따뜻한 일상의 말투가 아니라 또렷하고 낮은 음성이었다. 이게 내가 만든 완벽한 보안 아니었니? 선영이 제어판 위를 두 손으로 짚으며 몸을 지탱했다. 등 뒤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파파라치가 아니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서 나온 기자들이었다. 오늘 이 자리를 취재하러 왔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찍고 있었다. 선영은 뒤를 돌았다.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 눈들 안에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존경도 아니고 경외도 아니었다. 의심이었다. 선영은 그 표정을 알았다. 평생 남에게 보내왔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목소리가 나왔지만 힘이 없었다. 연회장 천장까지 울려 퍼지던 아까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선영 자신도 느꼈다. 말이 공기 중에 퍼지자마자 힘을 잃고 흩어지는 것을.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아무도 손을 들어 그녀 편을 들지 않았다. 스크린 위에서 옥분의 젊은 얼굴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랐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 숫자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해외 법인 명단. 20년치 기록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선영은 그것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더 볼 수가 없었다. 눈을 감아도 숫자들이 보였다. 자신이 만든 숫자들이었다. 자신이 숨겨온 숫자들이었다. 셔터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총소리처럼 연속으로 선영의 사방에서 터졌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주저앉았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넓게 펼쳐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 자락이 우아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천조각 같았다. 연회장은 여전히 어두웠다. 샹들리에는 꺼진 채였다. 화려했던 빛은 없었다. 성선영이 평생 공들여 올라온 자리의 높이만큼 지금 이 순간의 추락은 깊고 소리가 없었다. 백스테이지는 연회장과 다른 세계였다. 화려한 조명도 카메라도 샴페인도 없었다. 콘크리트 벽과 케이블 다발, 접혀진 행사용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는 그 공간에서 지혜는 노트북을 덮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였다. 20년을 기다려온 일치고는 너무 조용한 마무리였다. 그러나 지혜는 알고 있었다.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가 출구 쪽으로 걷기 시작했을 때 반대편에서 선영이 들어왔다. 두 사람이 동시에 멈췄다. 선영은 드레스 자락이 반쯤 구겨진 채였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렸고 아까까지 완벽했던 화장이 눈 밑으로 번져 있었다. 그녀는 지혜를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스태프 조끼를 입은 젊은 여자. 그게 전부였다. 당신이야? 이걸 한 게 당신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오랫동안 사람을 지배하는 데 써온 목소리였다. 지혜는 그 목소리를 똑바로 받아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 선영의 눈높이에 맞췄다. 엄마 나야. 선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엄마. 선영은 그 말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눈이 지혜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이마, 눈썹, 코, 입술. 그리고 무언가를 찾아냈다.
자신의 얼굴에서도 본 적 있는 선 하나. 엄마가 버린 지혜야. 지혜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선영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울면서 말하는 원망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차갑고 또렷한 문장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 선영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지혜야,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는 정말. 지혜가 한 발 물러섰다. 거리를 유지하는 동작이었다. 선영은 그 움직임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변명을 꺼내려던 말이 목 안에서 멈췄다. 딸이 자신에게서 물러서는 것을 어머니는 온몸으로 느꼈다. 지혜가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AI 알고리즘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업계에서는 아무도 못 찾은 그 허점. 사실 허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심어둔 코드야.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양심의 코드. 누군가 이 기술을 훔쳐서 쓰는 순간 20년 뒤에 스스로 무너지도록 설계된 거야.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기다린 거야. 선영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의 무게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20년. 종필은 20년 동안 반지하 단칸방에서 마비된 다리를 주무르며 이 순간을 기다렸다. 소리치지도 고소하지도 폭로하지도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자신이 심어둔 코드가 때가 되면 진실을 꺼낼 거라는 걸 알면서. 그 생각이 선영의 무릎을 흔들었다. 그때 선영의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이 아니었다. 연속으로 멈추지 않고.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봤다. 은행 알림이었다. 해외 계좌 동결, 자산 이체 차단, 국고 환수 절차 개시. 숫자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화면 위에서 지워지는 데는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선영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울렸다. 선영은 그것을 줍지 않았다. 줍는 것이 무의미했다. 화면 안에 이제 지킬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선영이 지혜를 향해 손을 뻗었다. 팔이 천천히 올라갔다. 딸의 어깨에 닿으려는, 아니면 그냥 무언가를 잡으려는 손이었다. 지혜는 그 손을 바라봤다. 어릴 때 그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준 기억이 있었다. 딱 한 번. 그것만 기억에 남아 있었다. 지혜가 선영의 손목을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걷어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셔. 법정에서. 그 말을 끝으로 지혜는 돌아섰다. 선영은 손을 내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2명, 3명. 백스테이지로 들어서며 선영의 이름을 불렀다. 선영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드레스 자락이 끌렸다. 샹들리에 빛 아래서 시작된 밤이 형광등 하나 겨우 켜진 백스테이지에서 끝나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선영에게는 평생 들어온 박수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지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출구를 향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스태프 조끼 안쪽 주머니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노트에서 찢어온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첫 페이지. 종필이 20년 전 첫 줄에 적어둔 문장이었다. 지혜는 그것을 외우고 있었다. 진실은 코드보다 오래 산다.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불었다. 지혜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집에 가야 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가 계단을 내려올 때 반지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종필은 자지 않고 있었다. 지혜는 그럴 줄 알았다. 할아버지는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았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전화를 받지 않아도 20년을 기다려온 사람은 그 순간이 왔을 때 몸으로 먼저 느끼는 법이었다. 지혜가 문을 열었다. 종필은 낡은 의자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살 너머 도심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어렴풋이 닿았다. 지혜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만 한번 깜빡였다. 지혜도 말하지 않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할아버지 옆 바닥에 조용히 앉았다. 한참이 지나서 종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고했다. 세 글자였다. 지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오늘 밤 올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물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한 방울이 턱을 타고 내려왔다. 지혜는 소매로 빠르게 닦았다.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혜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작은 장치 하나를 연결했다. 종필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냥 지혜가 하는 것을 바라봤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오래 살면 그런 것이 생긴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고요함을 아는 것.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빛이 맺혔다. 처음에는 작은 점이었다. 그것이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윤곽이 생기고 색이 입혀지고 머리카락이 생겼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다. 조금 웃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흩어진 모습이었다. 종필의 숨이 멈췄다. 5분이었다. 홀로그램이었다. 지혜가 오래된 사진들과 영상 조각들을 모아 복원한 것이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빛이 조금 흔들렸고 윤곽이 번지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종필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냥 옥분이 거기 서 있었다. 20년이었다. 종필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일어났다. 손을 짚고 온몸에 힘을 모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홀로그램 옥분까지 거리가 한 팔 길이쯤 됐다. 종필은 손을 천천히 들었다. 손끝이 빛을 통과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종필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손을 두었다. 빛이 손등 위로 흘렀다. 종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가 없었다. 어떤 울음은 소리를 낼 힘조차 없을 때 그렇게 나온다. 임자, 이제 우리 지혜가 다 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종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서 있었다. 허공에 손을 댄 채로 20년 만에 아내 앞에 서 있었다. 지혜는 뒤에서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등이 보였다. 구부정하고 얇은 등. 평생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등이었다. 지혜는 그 등을 향해 걸어가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얼굴을 할아버지의 등에 묻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과 빛 하나. 한참이 지나 홀로그램이 천천히 꺼졌다. 옥분의 형상이 흩어지며 작은 빛 조각들로 부서졌다가 사라졌다. 방이 다시 어두워졌다. 종필은 손을 내렸다. 지혜는 아는 팔을 풀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빛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봤다. 종필이 노트북 옆에 놓인 낡은 키보드를 집어들었다. 20년 동안 그 키보드는 책상 위에 있었다. 먼지가 쌓여도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올 거라고, 아니면 그냥 손에서 놓기가 싫어서. 종필은 그것을 한참 바라봤다.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덮개를 닫았다. 그 동작이 끝나자 종필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지혜가 팔을 내밀었다. 종필이 그 팔을 잡고 창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돌렸다. 창문이 열렸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었다. 도시의 냄새가 섞인, 그러나 분명히 시원한 바람이었다. 종필이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지나갔다. 이마를 식히고 눈꺼풀을 건드리고 귀 옆을 스쳐 지나갔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었다. 지혜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종필은 그 손을 꼭 쥐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보였다. 전광판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다른 얼굴이 거기 없었다. 그냥 빛이었다. 그냥 도시였다. 종필이 낮게 말했다. 배고프다. 지혜가 웃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진짜로 웃었다. 오늘 밤 처음으로 나온 웃음이었다. 알았어요, 할아버지. 내가 해드릴게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밖 불빛에 길게 드리워졌다. 나란히 조금 기울어져서 서로에게 기댄 모양으로 밥 짓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